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이름이란 건 인간이 서로를 규정짓기 위해 만든 표식이다. 고양이로서 굳이 그런 것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 나는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관찰한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골목을 떠돌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나를 지금의 주인이 데려온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구샤미 선생이라고 부른다. 그는 문득 고개를 숙이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한마디 던졌다. 배고프냐?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 비교적 정직한 종류였다. 선생은 중등학교 영어 교사다. 제법 유식한 척하지만 실상은 소심하고 세상 물정을 모른 채 책 속에서 호적되는 인물이다. 사람 좋은 성격 덕분인지 이 집에는 종종 손님이 드나든다. 내가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건 바로 그 인간들의 모순과 허위, 그리고 허영이다. 첫 번째 손님은 간다였다. 그는 정의로운 척 행동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평가에 늘 신경 쓰는 인물이다. 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서조차 과장된 체면이 느껴졌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다 하는 그의 말은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방패였고,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말은 본인의 직업적 권위를 포장하려는 장치일 뿐이었다. 그는 어느 날 선생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인간의 본성, 국가의 운명, 서양 철학의 수입 문제까지.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는 체온이 없었다. 진실이 빠진 말은 고양이에게도 들키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시인 묘후였다. 그는 외모부터가 예술가적인 냄새를 풍겼다. 헝클어진 머리, 손에 묻은 잉크, 그리고 말끝에 맴도는 긴 한숨. 그는 이따금 창밖을 보며 읊조렸다. 인생이여 더덥도다. 그런 그를 향해 선생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알고 있다. 선생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이해하는 척 고개를 끄덕일 뿐. 묘후는 나를 보고 말했다. 이 고양이의 눈빛은 사색적이군.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말한 문장을 감상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가끔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다. 나를 통해 자기 시의 소재를 찾는 그는 창작의 뿌리를 진정성보다는 이미지에서 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손님은 의외였다. 미조구치라는 은행원. 겉보기엔 검소하고 단정했지만 그 이면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는 선생에게 투자 얘기를 꺼내며 재테크라는 신의 기술을 설파했다. 이율이란 건 인생의 또 다른 수익이죠. 나는 그의 말에서 피냄새를 느꼈다. 그는 사람을 수치로 보고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따뜻함도 우정도 그저 비용이었다. 그가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고양이조차 사료값이더니 말이에요. 나는 그 순간 그의 가방에 발톱을 박았다. 인간이 이 세상에 값을 매기기 시작할 때 생명은 조용히 울기 시작한다. 이 집을 드나드는 인간들은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독특하다. 아니, 독특한 게 아니라 어쩌면 똑같이 허영으로 뒤덮였다고나 해야 할까? 도쿠센, 그는 자칭 도사다.
담배도 끊었고 육식도 끊었고 세속과의 모든 인연도 끊었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그는 선생의 집에 찾아와 다도복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앉았다. 이 세상은 마음을 닫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손톱 밑에 낀 때를 보았다. 스스로를 깨끗이 한다면서도 자신의 손끝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모순. 도쿠새는 말끝마다 수양, 도덕, 영혼을 붙이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았다. 나는 슬그머니 그의 무릎 위로 올라가 정면을 응시했다. 그가 깜짝 놀라며 물러섰다. 이 고양이 뭔가를 간파한 듯한 눈빛인데? 맞다. 나는 안다. 당신의 마음속엔 평정이 아닌 자격지심이 있다. 고요함이 아닌 결핍이 자리한다. 덴데코는 음악가를 자처하며 이 집에 들렀다. 그는 플룻을 입에 물고선 끊임없이 예술을 논했다. 음악이란 존재의 떨림, 내 오카리나는 내 영혼. 하지만 그의 연주는 차라리 선풍기의 날갯소리가 더 낫겠다. 나는 책장 위에서 그의 연주를 들으며 엎드려 귀를 틀어막았다. 선생은 예의상 박수를 쳤지만 그 손바닥엔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예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죠. 이 시대는 너무 각져 있어요. 덴데코는 그렇게 말하며 하늘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발을 보았다. 그 발끝은 철저히 세속적인 야망을 향해 있었다. 음악은 그의 탈이었다. 속을 숨기고 겉만 뽐내는. 오타야는 자산가였다. 말수가 적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 집에 온 이유는 간단했다. 선생의 후배를 통해 부동산 투자 정보를 얻고 싶었던 것이다. 요즘 이 근방 땅값이 들썩이더군. 선생도 관심을 좀 가져야지.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돈의 윤리 혹은 윤리의 가격표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서류 가방에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았다. 숫자 냄새가 났다. 사람을 수로 바꾸고 우정을 채권으로 계산하는 자의 채취였다. 그는 고양이인 나를 보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고양이는 부동산 걱정도 없겠군. 그렇다. 나는 부동산은커녕 시간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을 산다. 당신은 미래를 할부로 끌어다 오늘을 꾸미지만 나는 할부도 없고 연체도 없이 하루를 끝낸다. 미즈구치가 약혼을 한다고 소문이 돌았다. 양쪽 집안은 조건을 맞추고 겉으로는 사랑이라 했지만 실상은 재산, 직위, 학벌이라는 전투였다. 그날 선생의 집에 모인 이들은 혼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은 신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조건이 맞아야 살아갈 수 있죠.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고양이에게 사랑은 복잡하지 않다. 온기가 있으면 다가가고 차가우면 물러난다. 인간은 조건을 만든다. 스스로 자유롭지 않기 위해. 결혼이란 그들에게 있어 하나의 거래이고 그 거래가 운명이라 불릴 뿐이다. 하루는 선생이 책상에 앉아 고뇌에 잠겨 있었다. 책은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고 연필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모습. 나는 책장 위에 올라가 그를 내려다봤다. 인간은 가끔 생각에 빠지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생각이라는 이름의 정지 상태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나는 고양이다. 그런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어진다. 당신은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밤이면 나는 이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닌다. 벽 틈 사이의 먼지, 책상 위의 유리컵, 벽걸이 시계의 똑딱거림. 모든 것이 조용히 흘러가지만 그 속엔 인간의 시간이라는 거대한 착각이 웅크리고 있다. 인간은 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조종하려 했지만 실상은 그 시계에 묶여 자유를 잃었다. 나는 그런 인간들의 세계를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짓는다. 아침이면 선생의 발밑으로 가서 야옹 하고 운다. 그는 말한다. 오늘도 사색 중이었니? 그렇다. 나는 매일같이 사색한다. 그러나 그건 인간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며칠 전 집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선생이 쓴 원고가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가 얼마나 허둥댔는지 마치 세상의 중심이 무너진 듯한 낙담이었다. 내 원고가, 내 인생이. 나는 조용히 창가에 올라가 앉았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원고는 선생에게 중요했겠지만 결국 그것도 종이일 뿐이다. 인간은 무엇을 기록하든 결국 잊힌다. 그러나 고양이는 바람의 방향을 기억하고 햇살의 맛을 안다. 밤이다. 선생은 촛불을 켜고 앉아있다. 그의 얼굴은 지쳐있지만 어딘가 평화롭다. 그는 나를 향해 말했다. 고양이야, 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말 대신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올라가 눕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지만 이 순간만큼은 고요하다. 인간은 나를 길들일 수 없다. 나는 이름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세계를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다. 내가 고양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이 집에 산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집고양이로 여기겠지만 실상은 이 집의 관찰자이자 철학자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그들을 관찰한다. 그들의 허영, 사랑, 두려움, 자학,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연약한 진실을.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이란 결국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존재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하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시를 쓰고 책을 읽고 사랑을 하고 다시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일어선다. 나는 고양이다. 이름도 없이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뿐이다. 인간은 나를 통해 웃고 나를 통해 반성한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조용히 걸으며 그들의 세계를 기록한다. 야옹.